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었죠.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보면 뭐 몇 퍼센트 올랐다, 월간 대비 얼마 올랐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안을 좀 더 살펴보면 증시에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되었죠. 11월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발표에 숨어있는 비밀. 오늘도 역시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하면 CPI와 PCE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CPI는 도대체 가격입니다. 얼마나 가격이 올랐느냐. 근데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사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CPI는 가격을 말하고 PCE는 소비자가 돈을 얼마나 지출했느냐, 지출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비 여력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 가격이 올라도 안 사면 그만인데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소비자가 돈을 지출한 것.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통화정책에서는 CPI보다는 PCE를 더 중시하죠. 그것도 이제 코어 PCE를 중시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1월 코어 PCE 이제 핵심이잖아요. 일반 헤드라인 PCE보다 코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PCE가 4.685%입니다. 그러니까 연율, YOY인데요. 그래서 4.7%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 4.7%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월에 FOMC가 있었잖아요. 그때 FOMC에서 연간, 그러니까 2022년, 23년 주요 지표의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CE 인플레이션과 코어 PCE 목표 지수를 제시했는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PCE 목표치 지난 12월 FOMC에서 발표한 PCE 목표치는 5.6%였어요. 그리고 코어 PCE는 4.8%. 이게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이만큼 될 것이다 라고 페드 이사진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11월입니다. 12월 수치는 내년 1월에 발표합니다. 1월 27일에. 근데 헤드라인 PCE 목표치 5.6%를 제시했는데 11월에 5.5%. 벌써 목표치를 하향 조정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코어 PCE도 4.8%를 제시했는데 11월에 4.7%가 달성이 된 겁니다. 즉, 지금 이것만 봐도 인플레이션 수치는 페드의 예상 목표치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페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 중이라는 이런 지표가 나왔음에도 금요일 증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물론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이제 연휴, 미국은 월요일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예상만큼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PCE 발표 내용을 쭉 보니까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왜? 지출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있다는 얘기고, 소득이 있었다면 얼마를 지출했느냐. 이게 월간 기준으로 보면 월간 소득은 10월보다 11월에 플러스 0.4%가 증가했습니다. 자, 소득이 0.4% 증가했다. 그러면 소비도 대충 그 정도는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웬걸 보니까 소비는 11월에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지금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저게 소비인데요. 소비를 보면 기존의 위에 빨간 박스 소득 증가율에 거의 이렇게 따라갔었어요. 전월만 하더라도 소득이 0.7% 증가했을 때 소비는 0.5% 늘어났고 9월의 경우도 소득이 0.4% 증가할 때 소비도 0.3% 이렇게 증가했죠. 그런데
11월 발표에는 소득의 0.4% 증가에 많이 못 미치죠. 소비가 0.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월간 소득이 0.4% 증가하고 월간 소비는 따라가지 못하고 고작 0.1%만 증가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를 시장에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 증가를 지출이 따라가지 못한다. 즉 무슨 이유 때문인지 증가한 소득을 쓰지 않는다. 왜?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용시장이 강한 만큼 파월 의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은 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빠르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만 오른 거. 결국은 소득 증가율이 이게 고용시장이 아직도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소비 지출을 내용을 지금 플러스 0.1% 증가했는데 소비 지출을 좀 안에 뜯어봤더니 상품 지출과 서비스 지출이 있는데 상품 지출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한 항목을 봤더니 지금 월간 소비 지출입니다. 구스, 상품 소비 지출은 11월에 마이너스 0.6%, 즉 10월보다 아예 소비량을 줄여버린 거죠. 그런데 0.1%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냐 보니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지출이 전월보다 0.3% 증가한 겁니다. 지금 PCE 지출, PCE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소비 지출이잖아요. 돈을 쓴 겁니다. 돈을 쓴 거에서 서비스 지출이 PCE에서 5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가 훨씬 큰데 그쪽에 0.3% 증가했다. 그래서 지출이 0.1% 증가한 것이다. 즉 상품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상품이 디플레이션. 그 얘기는 기업에 저만큼 물건을 못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이 4분기에 실적이 썩 좋지 않겠구나. 이미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부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해석해보면 결국 상품 지출은 마이너스 0.6% 감소.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지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기업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음 달에 발표한 12월 CPI도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반대로 서비스 지출, 앞서서 말씀드렸죠. PC에서 지출 비중이 55%인 서비스 지출은 0.3%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지출의 증가는 앞부분하고 똑같죠. 고용시장의 소득이 증가해서 이 서비스 분야의 지출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똑같은 거예요. 서비스 지출 증가가 계속되는 것을 보니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상품 지출은 실제로 미국의 주요 상품들은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걸 고려하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한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미국의 상품 지출을 확인할 수 있죠? 예, 보시는 대로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는 7월 이후에 계속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이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상품 부분은 계속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서비스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서비스 인플레이션 YOY, 그러니까 연율인데요. 보면 7.2%. 3개월 전에 7.36으로 고점을 찍고 10월에 7.2, 11월에 7.2. 서비스 분야에서는 도대체 가격 하락이 언제 시작될지 아직 지표에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주택 관련 주거 비용인데 주거 비용을
당장이 떨어지지 않지만 주택시장 지수를 보면은 결국은 주거비용도 결국 하락할 수 있는지 상승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케이스 실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택시장 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니까 이미 3개월 연속으로 디플레이션 진행 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주거비도 조만간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왜?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 이 주거비용이 올라갈 방법이 없죠. 그런데 문제,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렌트 지수입니다. 렌트. 월세 비용이죠. 월세 비용. 월세 비용 최근 5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후에 크게 올랐다가 살짝 꺾였어요. 주택시장은 이미 3개월 전부터 디플레이션으로 주거비가 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월세 렌트비는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지긴 이미 꺾이긴 했어도 너무 속도가 느린 거예요. 왜? 결국은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월세를 그냥 낼 수 있는 거죠. 월급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고용, 소득 증가의 완화, 고용이 좀 악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2주 연속으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다 하회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가 예상치보다 적고 평균 4주 연속 이동평균 숫자인 22만 명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해고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나쁘게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혹시라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면 되는데 지금 최근 3개년간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연간 대비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붉은색이 현재고 그 밑에 있죠. 2020년 아래. 2020년도 팬데믹 전에는 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약 3%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를 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렌트비가 좀 올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고요. 그럼 도대체 왜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렇게 강하냐를 봤더니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은 노동시장 참가율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63%란 얘기인데 저고용률, 이 노동시장 참가율이 팬데믹보다 약 1%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1%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구하러 저 숫자만큼 미국 인구가 한 3억 명 되니까 저 1%만큼 사라진 거예요. 그럼 1% 도대체 어디로 갔나 찾아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약 50만 명 이상의 노동 인구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민자, 미국은 또 이민자 사회잖아요. 이민자 유입이 중단되면서 저만큼 공간이 떠 있고 떠 있는 만큼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용시장의 완화가 이거 좀 빠르게 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파트타임 이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현재 서비스 분야의 지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얘기고 서비스 분야는 뭐죠? 대부분 보세요. 호텔, 무슨 음식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는 파스타이머, 알바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런데 알바 숫자를 보니까 현재는 앞에 노동시장 참여율에서 숫자가 사라진 만큼 파스타이머가 적어요. 그러니까 파스타이머가 적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파스타이머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처럼 파스타이머의 일자리 부족에서 연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파스타이머를 어떻게 채웁니까? 이민을 갑자기 뭐 몇 달 안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패드에서 무엇을 노리냐? 풀타임 근로자를 줄여서 파트타이머를 늘리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금리 인상으로. 이게 좀 나쁜 얘기예요. 좋은 일자리를 줄여서 나쁜 일자리를 숫자를 늘려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1월 PC를 딱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 하락은 정해진 수순이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상품은 이미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주거비용은 주택시장 지수를 볼 때 순간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남아있는 것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렌트비인데 렌트비도 결국은 최근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해고자 러쉬를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사실 지난주 이번 주 불안합니다. 작년 2018년처럼 혹시 폭락을 통해서 페드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일주일은 버텼고요. 연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약간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 혹시라도 지금 PC에서 빠른 인플레이션 회복을 확인했다. 그럼 두 번째는 1월 6일에 발표하는 고용지표에서도 혹시라도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나빠진다. 그렇다면 증시가 상승으로 반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완화되고 있고 고용지표도 페드의 예상치보다 좀 더 빠르게 나빠진다면 2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이 혹시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말 하락장도 있긴 하지만 1월 6일 고용지표가 시장, 이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 그게 11월 이번 PC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뭘 해도 안 되죠. 종목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실마리를 찾아서 움직여야 되겠죠. 얼마 남지 않은 연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꼭 좋은 시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